네, 북한의 속내 분석해 보겠습니다. 북한 연구학회장을 지낸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 그리고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였던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 알 수 없는 집단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 체제이기는 하지만 유엔 사무총장을 어제는 오라고 했다가 그것도 이틀 전에 허가를 했다는 것은 사실 상식 밖인데 그 다음 날은 또 아니다, 못 온다, 오지 마라라고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날요, 그것도. 저희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전 박사님.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상당히 초조한 상태가 아닌가. 네,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되는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근자에는 이제 러시아 방문도 어떻든 취소가 됐었고 그 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장석택 처형이라든가 리용호 처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뜻대로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문제든 대외 문제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긴장된 상태인 것 같고 이럴 때는 이제 사람 심리 상태가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한다든가 그 부하가 됐든 뭐 측근이 됐든 또는 외부 사람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물론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뭐 악의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은 SLBM 그 잠수함 발사 탄도탄 발사한 것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 어제 발언에서도 있었나요, 그게? 어제 발언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북한의 어린아이라든가 영유아들이 좀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 그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준비를 아주 뭐 철저히 하고 있다. 예. 그 영유아들이 조금 그러니까 배고픈 상태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민감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예. 북한은 이제 어떤 큰 그런 회담이라든가 이런 걸 앞두고는 그 사람의 그 면면이라든가 발언이라든가 이것을 아주 철저히 검색을 합니다. 네네. 예,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영향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김정은의 지금 어떤 상태가 굉장히 긴장되고 정상적인 그런 건 아닌 상태에서 예. 어떤 그런 발언에 대해서 과민한 반응을 벌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말씀에 저 일정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쨌건 그 전날은 어제는 허가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한 걸로 봐서는 어제 있었던 일이 뭔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게 되는데 문 장군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북한의 의사 결정 그 과정이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더군다나 국제사회 최고 수장을 오도록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것은 뭐냐면 북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결정해서 입게 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이나 예. 국제사회의 파장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김정은만 중요할 뿐이다. 이를테면 김정은이 승인했기 때문에 아마 허가 결정이 나왔을 것이고 예. 김정은이 취소했기 때문에 다시 취소 결정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김정은의 입장을 바꾸도록 결정을 바꾸도록 한 요인이 됐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 우리 전 박사님 말씀대로 김정은의 그 지금 현재 감정 상태가 굉장히 민감하고 결국은 그 반기문 총장의 발언이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내부에서 어제 많은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을 두고 그것이 무슨 대권과 연계가 있느니 또는 무엇과 연계가 있느니 그래서 이 반 총장 방북을 허가했을 때는 반 총장을 개성공단을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 뭔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자기들이 뭔가 경제적 실익을 얻는다든지 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판만 벌려주고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다. 예. 이것은 안 되겠다라고 하루 만에 번복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리 북한이라고 하더라도요. 저는 그래도 좀 풀리지 않는 그 의문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어떤 평판을 얻게 될 것인지는 이거 과거와는 또 다르게 알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김정은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유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제재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었는지는 그것도 알고 있었던 일인데 허가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 이게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밀고 당기기가 아마 이루어졌을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 허가 결정이 나온 것이 이제 발표가 된 것인데 예. 아마도 북한이 그런 외무성이 아마 나서서 유엔 대표부 채널을 통해서 유엔 직원들과 아마 협상을 했을 거예요. 아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 북한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네. 확답을 요청을 했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아직 확답은 할 수 없고 일단 방문 후에 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겠다라든지 그런 것이 뭔가 꼬여서 협상에서 뭔가 그것이 꼬여서 이런 결정이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반 총장이 개성공단에 갈 경우 누가 나올 것이냐. 예를 들면 뭐 김양건이 나올 것인가, 예. 리수영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반 총장의 위상을 감안한다면 김영남 정도가 나와야 할 것인지, 네. 뭐 이런 내부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아마 정리가 미처 안 돼서 뭐 그런 것이 또 하나의 영향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나름대로 한번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반 총장이 갔을 때 얻어내려고 했었던 카드, 그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지금 김정은이 기자가 등장을 한 이후에 예. 사실은 이제 그 생존 전략으로부터 이제 발전 전략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런 대로 이제 해결됐다. 그래서 대규모 어떤 외부 투자를 받아서 자기들이 지금 발표한 19개 개방구가 있거든요. 개발구가, 경제 개발구가. 거기에 대한 이제 투자를 얻어내야 되는 것이 김정은으로서 큰 그 관건이었고.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유엔 사무총장이 개성을 방문함으로써 개성공단에 대한 어떤 그 국제사회의 뭐 투자라든가요. 또는 뭐 북한에 대한 대규모적인, 그러니까 영유아 뭐 지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유엔 차원에서 대규모의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문 장군님 얘기하신 대로 마지막까지 그거 가지고 뭐 밀당을 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또 한편으로는. 네, 네. 그런데 사실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그런 걸 지금 얘기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막 그 장거리 미사일도 실험하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실험하는 그런 상태. 또 현역치를 처형하듯이 정말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는 인권 문제가 걸려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무총장이 대규모 지원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좀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전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에서 성명 냈지 않습니까? 그 대변인 성명 내서 우리 핵무기가 지금 이미 소형화됐다. 소형화됐다는 것은 뭐 미국까지 실어 나를 수 있다라는 건 장거리 미사일에 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우리한테 도전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오늘 새벽에 있었던 반 총장 오지 말라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지금 북한이 가장 지금 추구하는 목표는 자기들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미국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SLBM 실험을 사실 그런 전력화라고 하는 것은 보안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걸 드러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 주밋주밋 하지 말고 우리와 협상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어라 라고 하는 것을 SLBM을 통해서 했는데 끔찍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아마 국방위 성명은 아마 그런 연장선일 것이고 역시 그런 자기들의 어떤 도발적인 언사나 무력 시위를 계속하는 것은 역시 앞으로 언젠가 있을 협상에서 자기들의 주도권이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상당히 다목적 포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에 반 총장이 개성공단에 옴으로써 화해 모드로 돌아서는 것이 오히려 자기들에게는 이 실익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고 우리 긴장 모드로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그런 전략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글쎄 그렇게까지 판단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당분간 이런 긴장 국면을 가져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개성을 방문한다는 어제 보도를 보고 저도 상당히 좀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금 하여튼 어떻든 좀 풀리지 않았습니다만 또 역시 반대의 경우도 지금 풀리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말하자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부 어떤 그 단속, 지금 현역적 처형 이후에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탑 엘리트들을 단속을 하고 주민의 동요를 단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지금 인권 문제라든가 이걸 굉장히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는 것이고 혹시 이제 10월 10일 날 노동당 창건 이제 70주년 아니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예. 그러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때 큰 행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로서 그런 어떤 강경 모드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우려를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 소식을 들으면서 북한 체제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것이 현영철 처형 소식 전해지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어제는 자라 양식장에 가서 뭐 경로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말아먹고 있다라고 격한 표현들을 쓰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또 오늘은 국제사회 전체를 흔들리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또 결정이 내려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좀 감정적인 결정들 그리고 불안정한 결정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것이 군사적인 도발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들을 아마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럴 그렇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이게 엘리트 계층, 북한의 어떤 실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에게 감히 이렇게 저렇게 건의하기가 어려운, 다시 말하면 언로가 차단돼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앞으로 북한의 행보를 좀 주의 있게 봐야 할 것이 일단 7월에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참석이 이미 결정이 돼 있고 광주에서 열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세계 군인 체육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네. 역시 신청을 했고 그런 준비를 북한 내부에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역시 일단 교류와 어떤 대화의 계기는 될 수 있거든요. 과연 그런 것들이 북한이 도발 모드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뭔가 방향 전환을 할지 예. 그것은 북한의 어떤 경제적 실익이나 북한의 여러 가지 그 얽혀 있는 난마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아마 이것저것 놓고 아마 저울질을 하지 않겠나. 일방적인 다시 말하면 도발 일변도로 가기에는 북한으로서도 부담이 없지 않다. 예. 왜냐하면 그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중국 방문 문제도 이제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그 계산된 행보들을 앞으로 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좀 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 드리니까 제가 궁금해진 거 있는데요. 아까 저도 봤는데 중국 대사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북한에 부임한 리진준 대사가 네. 3월에 갔는데 지금 석 달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직 김정은 얼굴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 전 대사는 한 달도 채 안 돼서 김정일 위원장이 만찬까지 함께 했었는데 아니 중국 대사가 지금 가는데 석 달이 넘도록 안 만나주고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지금 북중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이제 김정은의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북중 정상회담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북한은 상당히 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접견을 안 해주는 정도까지. 네. 그래서 앞으로 북중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9월에 정상회담이 될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현재 김정은의 태도랄까 또 북한의 그 태도를 보게 되면은 쉽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북중 북러 관계,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나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북한이 선택하는 것은 뭐 숙이고 들어온다든가 자기들이 먼저 뭐 대화를 제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빨치산식으로 소위 빨치산식으로 현재 상황을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타개가는 이러한 그 전략적 또는 전술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무서워서라기보다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주변국들의 중국을 포함한 남한 모두 유엔 이런 주변의 그 주체들이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한반도의 평화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반기문 중장이 어떤 심경일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두 분의 뭐라고요? 허탈하신 거예요. 허탈한 심정이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허탈합니다. 오늘 두 분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